바닷물이 불어나고 비가 내렸으나 우리는 태수가 준비해둔 조선의 배 덕에 거처를 옮겨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물품들은 여전히 우리의 배 위에 있었기에 밀물이 들어차거나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떠내려가 유실되었다. 이에 태수에게 편지를 써 한 가지 요구를 하였다. 지난밤 태수의 은혜로 인해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아직 우리의 배 위에 있어 물이 불어날 때마다 선루 위의 물품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실로 번거롭게 함을 알고 있으나 배를 한 척 더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물품을 귀국의 배로 옮기는데 한 척을 쓰고 뱃사람과 아침 저녁에 먹을 음식을 싣는데 한 척을 쓰고 우리 세 사람과 시종이 탈 배 한 척 이렇게 나누어 쓰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조선배로 물품을 옮기고 밧줄로 묶어 자리로 덮었다. 태수가 와서 우리에게 3마리의 생선을 주었는데 이 생선은 이곳 바다가 아닌 70리 바깥에서 사서 가져왔다 하였다. 나는 생선의 이름이 궁금하여 물어보았더니 큰 생선은 민어라고 부르고 작은 2마리는 농어라 하였다. 시동이 농어를 쪄 반찬으로 올렸다. 나는 태수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잠시 뒤 조선인들이 작은 배 한 척을 더 끌고 와 우리 배에 묶었다. 태수가 말하길 이미 곤도를 써서 여러분들의 조향하려는 뜻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데 배 한 척을 더 내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태수가 돌아간 뒤 우리들은 의논을 했다. 역관이 도착한 뒤로 일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처음 우리는 독과 노를 수리해 우리의 배로 복귀하려 하였으나 배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배를 포기하고 조선의 배를 빌려 대마도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비인 태수를 비롯한 조선의 상간인들과 육로로 갈지 바닷길로 갈지 논하고 있었으나 역관이 방문한 뒤로 전후 사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배를 수리하여 가라고 하니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태수가 빨리 의사를 확실하게 표하는 게 좋다고 귀뜸해 주었으므로 상황을 정리하여 귀환에 대한 요청사항을 확고하게 적어 태수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에는 관물 5상자와 신변의 물품을 제외하고 배와 곡물들을 불태운 뒤 조선의 배를 빌려 대마도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해가 질 무렵 조선 군조를 통해 보낸 편지였으나 태수는 즉시 답신을 보내며 우리의 뜻을 이해하였으니 내일 대면하여 자세히 상의하자고 하였다. 가와카미의 병이 심해져 나는 쑥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나는 쑥 애자를 겨자 개자로 썼으나 태수는 틀린 글자를 잘 해석하여 쑥을 가져다 주었다. 이날 태수와 조주부가 함께 왔었는데 태수가 나에게 말하길 시간이 흘러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험해지는 계절이 오기 전에 빨리 귀환해야 합니다 라며 운을 띄웠다. 이에 조주부가 말하길 병인년에 사스마번에서 배 한 척이 표착했을 때 돛대와 키를 수리하고 선체를 보수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처럼 배를 수리하여 돌아가셔야 하니 이를 상의하여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조정에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이를 처음으로 되돌리려는 조주부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그가 또 글을 쓰길 배를 보수하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역시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가 또 글을 쓰길 배를 수리하는 일과 고친 후 출발하는 일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나는 끝내 답하길 거부했다. 전부터 여러 번 조선배를 타고 돌아가겠다고 간청했건만 조주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수긍하지 않았다. 심지어 역관은 나와 태수의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였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 태수가 나를 오해하도록 수를 쓰기도 하였다. 역관이 관례를 들먹이며 조선배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므로 우리는 태수와 조주부가 돌아간 뒤 계책을 의논하였다. 나는 마츠모토를 불러 우선 선내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였다. 선장이 말하길 선내가 있습니다. 경호년 7월에 마츠무라 선장이 이 지역에 표착했는데 배가 파손되어 조선배를 타고 스시마로 송환되었습니다. 15년 전 나카무라 선장 또한 이 지역에 표도하여 조선배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우리를 보내준 근래의 선내입니다. 마츠모토가 선내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다음번 역관이 방문할 때를 대비하여 글로 미리 써두길 지시하였다. 나는 우리가 만약 배가 부서져 배를 잃고 헤엄을 쳐 조선에 도달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냐는 내용의 글을 적어 다시 한번 조선의 배를 빌려 귀국할 수 있길 호소하였다. 이날 비가 많이 내려 돗자리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 잠자리와 물품들이 흠뻑 젖었으므로 나는 편지를 써 돗자리를 요청하였다. 물품마다 모두 젖어 매우 심각합니다. 젖지 않은 돗자리 8개를 지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뒤 태수와 김달수가 곡식과 반찬을 실어 왔다. 태수가 내게 카와카미의 병을 걱정하며 말하길 카와카미의 병증이 우려됩니다. 일전에 드린 약속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그런 증세로 고생했는데 배꼽에 약숙으로 뜸을 놓았더니 자도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써보시지요. 마침 카와카미가 그 자리에 있어서 태수는 배꼽을 드러내어 뜸뜬 흔적이 가득한 배꼽을 보여주었다. 카와카미는 절로써 살해하였다. 잠시 뒤 태수의 시동이 작은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태수가 글로 말하길 저의 시중을 드는 아이 하나가 어제 귀하의 뱃사람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벌을 주었습니다만 귀인이 보는 곳에서 볼기를 치고자 합니다. 이 일을 듣게 되니 우리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옆에 있던 사람을 시켜 배 안의 일을 물어보았더니 이에 보고하기를 히다카님의 종자 야스타로가 어제 우연히 설탕 항아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일의 사정을 전해 듣고 태수에게 이르길 뱃사람 중 설탕 단지를 준 자가 있었습니다. 미천한 자가 별뜻 없이 이 일을 저질렀으니 제게도 죄가 있습니다. 비록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나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준 사람이 있으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이미 대략 벌을 주셨다고 하시니 볼기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태수가 매질하는 것을 멈추려 하지 않으므로 나는 마츠모토를 불러 말하길 태수가 매질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려 하네. 동자가 이유 없이 그것을 받은 것인지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준 것인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주게. 그리고 태수에게 글쓰길 지금 자세한 정황을 다시 살피고 있으니 매질하는 것을 기다려 주십시오. 태수는 멈추지 않고 매질을 재촉하니 조선 군졸들이 곧 모래사장 위에 이르렀다. 이에 내가 다시 글쓰길 뱃사람이 설탕을 준 것은 동자를 아끼고 좋아한 뜻이니 어찌 규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디 따져 묻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 차례 간청한 끝에 태수는 알겠다 하고 마침내 매질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수가 오늘 관하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나 오겠다고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일은 내가 진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하로 향하고자 하니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태수가 있는 비인은 현이다. 다음날 조주부가 보낸 글에 태수가 군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그는 순찰사가 머무르는 군량에 간 것이다. 역관이 우리의 사정을 무시하고 상황을 어지럽히자 태수가 직접 군량에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에 보고하고자 하였다. 비장 이응호 역시 그와 함께 우리의 일을 꾀하고자 하였으니 응호가 보낸 글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다. 태수의 이런 정을 알기에 나는 깊이 감동하였다. 날씨가 밝고 맑았다. 뱃사람이 알려오길 어제 깨끗한 자리를 청하였으나 저들이 아직 자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닭과 생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요구했더니 역관의 답이 오길 돗자리와 닭, 생선을 요구했으나 태수는 군에 올라갔으므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마른 돗자리는 지금 보내드립니다. 5시가 되어 역관이와 문답을 나누었다. 그는 우리의 귀환에 힘쓰기보다는 우리의 물품에 욕심을 보였다. 전에 파초포 2피를 비장 이응호에게 선물하려 했으나 응호는 고사하고 받지 않았다. 그 포가 여전히 자리에 있었는데 조주부가 그것을 보길 몇 번이나 청하고 보았다. 나는 그가 욕심이 있음을 알고 두 분과 의논하여 그것을 주기로 하였다. 이 파초포를 드리고자 하니 종공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조주부가 글쓰길 아주 좋습니다. 즉시 증정하니 매우 좋아하며 돌아갔다. 산 위에 봉화불이 줄지어 피어 올랐다. 이는 태수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일 것이다. 이날 사패에 태수가 우리 배에 올랐다. 어제 피리 소리와 봉화불을 보고 뱃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무더위에 다녀오시느라 수고롭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만나지 못하여 섭섭하였습니다. 저는 왕래하면서 더위를 먹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해 이제서야 문안드립니다. 오는 길에 서너 3마리를 사왔으므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움에 감사드립니다. 태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물어보았다. 귀국의 여인들이 치아에 검은 칠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음을 나타냅니다. 음을 표시하여 진심으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왜 치아를 붉게 칠하지 않습니까? 본래 양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중복시키진 않습니다. 이내 태수는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이만 물러갔다. 우리는 비로 젖은 돗자리를 교체하기 위해 역관에게 마른 돗자리를 요청했었고 역관은 돗자리를 주고 갔었다. 그러나 그가 주고 간 돗자리는 속이 젖어 있는 돗자리라 쓸 수가 없었다. 이에 나는 아침부터 편지를 써 재차 마른 돗자리를 요청했었다. 김기방이 배 위에 올라 돗자리를 못 받았다고 하셨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기에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곧 마른 돗자리를 그가 내어주었고
다른 부족한 것들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다. 이윽고 태수가 찾아와 글쓰길 귀공의 배에 들어오는 양미와 100여 가지의 반찬거리들은 모두 제가 주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청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요청하십시오. 나는 문정간의 소관이 아니어서 그의 말을 받아 행할 수 없습니다.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닭 3마리를 올려드릴 테니 수령하시지요. 우리 배 안에는 새끼 양 1마리를 길렀는데 태수에게 이를 주고자 했다. 우리들이 어린 양 1마리를 길렀는데 배 안에 물이 스며들어 기를 수가 없습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인데 앉아서 살아있는 짐승이 물에 빠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르면서 귀여워하던 것을 참아 죽일 수도 없으니 만약 받아주신다면 상가 들에 풀어 죽지 않게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어린 양이 비록 가축이기는 하나 표류할 때부터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하였으니 타국에 버리는 것은 비록 살리려고 하는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그리워하는 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양의 먹이를 계속 지급해 드릴 테니 잘 길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곧 조선인들이 푸른 풀을 베어서 왔다. 양이 먹을 여러 가지 풀 한 다발을 베어 지급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